자, 4차 시 사회문제 탐구를 위한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의 성취 기준은 사회문제 탐구를 위한 과학적 방법과 절차를 파악하고 사회문제 탐구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 방법의 특징을 설명한다입니다. 이미 3차 시에서 사회문제 탐구를 위한 과학적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4차 시에서는 사회문제 탐구를 위한 자료 수집 방법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탐구활동 1번에 보면 질문지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 질문지법은 연구 주제 관련 질문지를 연구 대상자에게 제시하고 질문의 응답 또는 직접 기록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비교적 적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많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런데 문맹자, 그러니까 글자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실시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왜냐하면 질문지를 봐야 되니까요. 그리고 응답자가 질문 내용을 잘못 이해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지 회수율이 낮거나 질문 구성이 잘못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을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그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것을 전수조사라고 하는데, 이 전수조사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보통은 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선정합니다. 그런데 이 표본을 선정할 때는 모집단의 성별, 지역, 연령, 재산, 학력 등을 잘 반영해가지고 대표성을 가지는 표본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지법은 주로 어떤 연구에서 쓰이냐면 양적 연구 방법에서 쓰입니다. 양적 연구는 이제 통계 자료를 보통 활용을 하고 가설을 설정하기 때문에 그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질문지를 만들어서 많은 이제 대상자들한테 조사를 해서 그거를 가지고 결과에 활용하는 양적 연구 방법에서 질문지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 탐구활동 2번에는 면접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면접법은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를 직접 만나서 나눈 대화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질문한 내용을 미리 준비할 수도 있는데, 그런 면접법은 구조화된 면접이라고 부르고요. 연구자가 질문할 내용을 미리 준비하지 않고 연구 대상자와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서 대상의 정보를 알아내는 것은 비구조화된 면접이라고 합니다. 장점이라면 대화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글자를 모르는 문맹자에게도 실시가 가능하고요. 소수의 응답자로부터 깊이 있는 정보 수집도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봤던 질문지법에 비해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연구 목적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우려가 있고 면접자의 전문성에 따라서 자료 수집과 반응 유도에서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면접법은 질적 연구 방법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 탐구활동 3번의 참여관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관찰법은 연구자가 직접 연구 대상의 생활 속에 참여해서 현상을 관찰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앞서 질문지는 이제 글자를 알아야 되거나 또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필요했는데, 참여관찰법은 연구자가 관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문자 해독을 못하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대상도 연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생생한 자료, 즉 가공되지 않은 1차 자료 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료의 실제성을 보장합니다. 이 자료의 실제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모의고사의 선지로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자료의 실제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시면 이게 참여관찰법이구나 라는 거를 아시면. 그런데 참여관찰법의 단점은 관찰하고자 하는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연구자의 주관이나 편견 개입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자가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는 경우에는 왜곡된 자료를 수집하게 될 위험이 있죠.
그리고 연구자가 예측하지 못한 문제나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돌발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갑자기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갑자기 나오는 돌발 상황에는 대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참여관찰법은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해서 탐구활동 1번에서 질문지법, 탐구활동 2번에서 면접법, 탐구활동 3번에서 참여관찰법을 살펴봤거든요. 참여관찰법도 면접법과 동일하게 지적 연구 방법에서 사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봤던 질문지법, 면접법, 참여관찰법의 자료 수집 대상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질문지법이나 면접법에서는요, 응답자의 반응이 자료 수집의 대상이 되지만 참여관찰법에서는 관찰자의 태도나 시각에 따른 연구 대상의 생활, 활동이 자료 수집의 대상이 됩니다. 관찰자는 다른 말로는 연구자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탐구활동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탐구활동 4번은 문헌연구법인데요. 문헌연구법은 기존 연구자들이 연구한 결과물, 역사적 문헌, 공식 문건, 신문이나 잡지, 통계 자료 등 2차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앞서 우리 참여관찰법에서는 그 가공되지 않은 1차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문헌연구법은 이미 기존 연구자들이 연구한 것을 가지고 한 번 더 이제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2차 자료라고 할 수 있고,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기존 연구 성과에 대한 폭넓은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 모두 활용 가능하죠. 실제로 연구자들이 연구를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문헌연구법이에요. 왜냐하면 기존 연구 성과를 파악해가지고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가 이미 연구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거를 파악해야 되고, 만약에 기존 연구에서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 그런 한계를 바탕으로 내가 가지는 연구가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그거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문헌연구법을 활용해서 기존 연구에 대해서 파악을 한 뒤에 연구를 시작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확보한 문헌 자료의 신뢰성이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확보한 문헌 자료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그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문헌 해석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봤던 자료 수집 방법 중에서 양적 연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 수집 방법과 질적 연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 수집 방법을 조금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문헌연구법은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문헌연구법은 각각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양적 연구에서 활용 가능한 것이 제일 처음에 살펴봤던 질문지법. 그 다음에 질적 연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면접법과 참여관찰법이 되겠습니다. 사회문화에서는 실험법을 다루기도 하는데요. 우리 사회문제탐구에서는 실험법은 빼고 질문지법, 면접법, 참여관찰법, 문헌연구법 이렇게 4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밑에 그 기출문제는, 사회문제탐구는 기출문제가 없어요. 이게 진로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문제집도 아마 시중에서 구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사회문화 모의고사에서 좀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왔거든요. 일단 7번 문제를 보시면 자료 수집 방법 AC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일단 박스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B는 A에 비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다 그랬고, C는 A, B에 비해서 수집한 자료의 실제성이 높다고 그랬어요. 아까 자료의 실제성이 높다? 이거는 어떤 자료 수집 방법이었죠? 그렇죠. 이거는 참여관찰법이었죠. 그러니까 질문 4번에 C는 참여관찰법이 됩니다. 참여관찰법 이렇게 써두고, 그러면 A, B는 질문지법과 면접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B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다고 그랬으니까 지문지법과 면접법 중에서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은 건 지문지법이 되죠. 그러니까 B에 지문지법이 들어가고 자연스럽게 A는 면접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 먼저 제시된 자료를 보시고 A, B, C가 각각 어떤 자료 수집 방법인지 먼저 파악을 해두고 그러고 문제를 푸시면 좀 수월하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뭐에 비해 뭐뭐와 달리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가로를 쳐 두시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로를 쳐 두고 보기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1번은 A는 조사 대상자의 반응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럼 A는 면접법이잖아요. 그럼 면접법은 조사 대상자의 반응에 유연하게 대처하기가 쉽죠. 왜냐하면 대화를 하다가 뭔가 이게 내가 의도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하면 질문을 바꾸면 되니까. 그래서 1번은 아니고 그 다음에 2번 B는 다수를 대상으로 한 자료 수집에 용이하다. 그렇죠. 지문지법은 아까 적은 비용과 시간을 들이고 많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그 다음 C는 자료 수집 과정에서 구조화된 도구를 사용한다 그랬는데요. 아까 구조화된 도구를 사용하는 건 면접법이었죠. 그래서 3번은 답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될 가능성이 큰 것은 질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B는 지문지법이고 지문지법은 양적 연구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마지막 C는 참여관찰법인데 참여관찰법은 아까 말 그대로 관찰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료 수집 과정에서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7번 문제의 답은 2번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9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그 질문지 작성할 때 유의사항을 여러분이 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고등학교 사회문화 비상출판사에서 나온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에서 가지고 온 자료인데 먼저 질문지 1번을 보시면 귀하의 나이는 해서 이 지금 보면은 만약에 내가 50세라고 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지가 없죠. 그러니까 이 질문 1번은 포괄성이 결여되어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5번과 연결해서 질문의 응답 항목은 포괄성을 갖추어서 조사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응답 항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1번 문항은 포괄성이 부족해서 포괄성이 결여돼서 지금 많은 선지가 없는 거기 때문에 지문지 작성이 잘못된 거죠. 그 다음 2번 기아의 인터넷 게임 이용 시간은 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보기 1번은 1시간 이하라고 되어 있고 보기 2번은 1시간 이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하랑 이상이랑 모두 1시간을 포함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내가 1시간만 한다고 했을 때는 1번, 2번 모두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지는 뭐가 잘못됐냐면 각각의 성지는 상호 배타적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호 배타적이라는 말이 뭐냐면 서로 중복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겹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호 배타적이지 못하니까 2번 질문은 질문지 작성 유의사항에서 1번과 4번을 지금 지키지 않은 게 됩니다. 1번은 보면 질문은 명료해서 조사 대상자들이 똑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조금 내가 1시간만 하는데 어떤 사람은 1번을 체크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번을 체크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질문의 응답 항목이 상호 배타적이어서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중복이 발생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3번 문제. 최근 청소년의 게임 중독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연구자가 자신의 생각을 밝혔어요. 이것은 연구자의 주관적인 가치나 이해관계가 개입된 거라서요. 질문지 유의사항에 2번을 어긴 게 됩니다. 이렇게 연구자의 어떤 조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되면 연구를 어떤 특정 방향으로 유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질문지는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되고요. 마지막 질문지를 보면 귀하의 인터넷 게임과 검색의 이용 빈도가 가장 높은 장소는 했죠. 그러면 지금 인터넷 게임과 검색이라는 두 가지를 물어봤잖아요.
이 질문지는 하나의 질문에는 한 가지 내용만 묻는다는 이 유의사항을 지키지 못한 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질문지를 보실 때는 질문지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셔서 포괄성이 결여된 문항은 없는지, 상호 배타적이지 않은 문항은 없는지,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되는 문항은 없는지, 그 다음에 하나의 항목에 여러 가지를 묻는 문항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질문지를 작성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문제로 이제 구현한 게 2020년 9월에 이제 고2 사회문화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인데요. 다음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교육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질문지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옳은 평가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죠. 자, 1번 문항부터 볼게요. 당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예를 들면 선생님은 지금 부산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근데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선생님이 체크할 만한 게 지금 제일 가까운 건 경상이지만 경상도 정확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항은 지금 포괄성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에 기억하고 연관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면 좋냐면 보기 6번에 기타라고 해가지고 어떤 거를 적을 수 있도록 해주면 포괄성이 결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항, 당신의 일주일에 사교육을 몇 시간 받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요. 1번 선지에 3시간 이하가 있고 2번 선지에 3시간 이상이 있죠. 그러면 이거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은 문항이 있는 거잖아요. 중복된 문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2번 문항은 여기 니은 선지에 니은 선지가 아니구나. 2번은 다시 여기 선택지가 상호 배타적이지 않은 문항이 있다는 요거를 이제 어긴 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당신은 사교육의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요. 이 3번 문항은 좀 질문지 작성 유의사항을 어긴 게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 4번. 늦은 밤까지 행해지는 사교육이 청소년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조사자의 생각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조사자의 생각이 들어간다는 건 특정한 방향으로 응답을 유도하는 거니까 요거는 리을 선지하고 연결이 되겠네요. 그러면 9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그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관련 문제도 풀어봤어요. 그래서 자료 수집 방법이 각각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어디에 해당하는지 학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질문지법, 면접법, 참여관찰법, 문헌연구법의 의미, 장점, 단점을 잘 학습을 하셔서 그거를 관련 문제가 나왔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차시에서는 사회문제 탐구 과정의 윤리적 쟁점과 대책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